자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또 방학 동안에 쉬다가 또 이제 뭐 쉬는 것만은 아니었겠지만 공부를 잠시 멀리 하시다가 힘드실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작년에도 졸전을 했기 때문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거고, 또 4학년 심화 과정이 시작이자 1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디자인 기획 3차시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제 현직 디자이너들이 일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건 절대 없다. 대부분의 그래픽 디자인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 로고, 모든 편집물 등등.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 그냥 일단 한번 해봐 라고 하죠. 어쨌거나 팀장이 사원에게 하라고 하면 하는 수밖에 없지. 사원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일러스트를 켜고 펜툴을 만지작 거리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반나절 이상 열심히 디자인을 끝마치고 팀장님에게 컨펌을 받는다. 돌아오는 팀장의 피드백, 과연 10명 중 8, 9명은 이런 반응일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한번 해봐. 이렇게 저도 그렇게 던져주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뭐 학교처럼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진행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아무것도 안 던져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드라마 미생처럼. 그러면서 이러죠. 느낌이 이게 아니야. 되게 현실감 생기죠. 제 말투를 하니까. 다른 방법, 다른 느낌으로 좀 해봐. 이거 얼마나 뜬구름 잡는 피드백이에요. 느낌 이거 아닌데. 다른 느낌으로 해봐. 제가 지난해 그 피드백을 드리다가 굉장히 많은 여러 차례 피드백을 했는데도 수정되지 않고 고치지 않길래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하세요. 고치세요. 이랬더니 그 다음에 maybe 그 학생일 것 같아요. 자세한 피드백도 없이 다시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때 제가 얼마나 억울하던지. 근데 회사 가면 진짜 이래요. 느낌 이거 아니야.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죠. 홍길동 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분석해 보자. 저 팀장놈은 왜 저런 씨에게 피드백을 주었을까? 당연히 팀장이 일단, 앞에 일단이라고, 일단 해보라고 해서요. 아무런 디자인적 기회 없이 그저 일단 했기 때문이에요. 일러스트 포토샵을 켜기 전에 디자인적 계획을 하는 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과 같이, 또는 수영하기 전 몸을 이렇게 준비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풀어줘야 하는 것과 같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나 많은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회사에서는 이 수순을 바쁘다는 핑계로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해봐. 기획부터 잡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마 그 신입사원은 기획부터 잡았을 거예요. 일단 한번 해봐.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작업 파일을 여는 거죠. 아니면 디자인 쪽 기획을 하지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전자이지 않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질 않아요. 안타깝죠. 디자인 기획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자, 실무에서 말하는 디자인 기획은 두 분류예요. 시간을 짧게 투자하는 경우의 디자인적 기획, 긴 시간을 투자하는 디자인적 기획. 뭐가 다르지? 좀 더 길게 하고 기획도 저렇게 짧게 투자하고 길게 투자하고 나눠질까? 보통 이 두 가지는 단가가 낮냐 높냐에 대한, 그러니까 고액의 디자인 의뢰건이냐 저가의 디자인 의뢰건이냐, 단가가 높은 제품 디자인건이냐 단가가 낮은, 그랬을 경우 이건 빨리 스피드하게 해서 넘기는, 그리고 이건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기획 자체에서도. 단가가 낮고 빠르게 쳐내야 하는 경우에는 1번, 그리고 단가가 높고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할 때는 2번의 경우로 일을 진행해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이게 여러분한테 그 아카데미적으로 학업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실제 회사에서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요. 이 두 프로세스 차이가 무엇인지 로고, 브랜딩, 로고 디자인 예시로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를 경계로 여기에 간략, 그 다음에 이게 정석적인 단계예요. 딱 봐도 티나죠? 단가 낮은 거, 단가 높은 거. 빨리 해서 넘겨.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우리 그래도 지난번에 캡스톤 할 때 이 정석적인 기획 단계에 하느라 힘들었죠. 하느라 힘드셨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 텐데요. 간략히 든 단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비주얼 컨셉, 무드보드 정리, 그 다음에 바로 정해진 그 컨셉으로 디자인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석적인 단계를 볼게요. 브랜딩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브랜딩 관련 이 미팅, 우선 만나서 얘기하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디자이너, 기획자가 있는 데도 있어요. 기획만 따로 하는 사람. 그 기획대로 디자이너가 움직여지는 거죠. 물론 디자이너랑 기획자랑 따로 분리됐을 때 많은 부분이 기획자의 기획 안에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디자인의 컨셉, 구체적인 건 디자이너가 잡아가죠. 그래서 만나서 미팅을 해요. 뭐 알아야 되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서로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시장조사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 분석, 디자인 분석, 타겟 설정.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 도출해요.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 도출해요. 여기까지는 디자이너와 만약 기획자가 분리돼 있다면 기획자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브랜드 무드보드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스토리 키워드에 적합한 색상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에 맞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도 이제는 3학년, 4학년이 되시니까 아실 수도 있죠. 근데 디자인 1학년, 2학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알 수 없죠. 힘들죠. 이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두 기획 프로세스 간의 차이는 너무나도 커요. 하지만 기획이 없는 디자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략하게든 대충이라도 2, 3만 원짜리 디자인이라도 나오죠. 최소한의 디자인적 기획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기획 없이 그냥 일단 한번 해봐. 이렇게 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팀장, 고객사의 마음에 안 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의 평가도 절하될 것이죠. 기획이 없는 디자인은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나 자신, 그 다음에 팀을 이끄는 팀장, 그 다음에 의뢰한 고객, 클라이언트 마음에. 그러면 고객의 마음엔 들까요? 소비자의 마음엔 들까요? 절대 안 들겠죠. 그 세 집단도 나를 포함한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2, 3만 원짜리 디자인에도 단가가 낮은 디자인에도 간략한 디자인은 기획이 필요하다. 간략한 디자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2, 3만 원짜리 디자인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 공감, 정의, 아이디어 창출, 프로토타입, 테스트. 이게 이제 대표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인데, 사실 디자인의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 딱 정해진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거 보면 디자인적 사고는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특정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고 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할게요. 오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건지 얘기하면 강의 끝나거든요. 좀만 더 참으세요. 문제 정의. 모든 종류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하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좋다.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숙지하고 파악한 다음에 이것은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단계다. 대상 사용자 및 작업 중인 클라이언트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딩의 앞에서도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브랜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원하는 거,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데이터들, 이것들을 다 받아요. 디자인하기 전에 그냥 우리 로고 만들어 주세요. 우리 CI 디자인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뭐 무슨 회사인데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회사 디자인을 해주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그거가 만일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트를 적어서 보내주죠.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어떤 분위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그들이 체크해주는 방식으로도.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사용자 인터뷰 나오죠. 온라인 조사 및 경쟁력 분석은 모두 유용한 조사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이거 앞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클라이언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이 디자인을 사용할 사람들이 인터뷰나 뭐 조사 리서치 같은 것들.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방법은 그냥 서치하는 거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온라인 조사까지도.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향 측면에서 문제는 무엇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디지털 공간 또는 물리적 공간, 특정 인구 통계로 제한되는가? 맞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클라이언트 및 최종 사용자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가치를 추가하는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풀어나가는 그 문제라고 해서 뭐 엄청난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나가려는 디자인의 그 문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대상 사용자와의 공감이에요. 이거는 최종 사용자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단계의 그 확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페르소나를 만들고 자신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스토리보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실제 시나리오와 사용자 기존 솔루션을 탐색하는 방법을 분석해요. 그들의 공통 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해 관련 행동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의 여정을 만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반영시킬 수도 있겠죠.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얻으려면 상호작용을 통해 더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 이거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 서서 분석해 본다는 거죠. 솔루션을 탐색하고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뭐 사용자 페르소나를 만들고 자신의 입장이 되어 본다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용자의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 온 게 페르소나잖아요.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자신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 인격체를.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으로 내가 거기에 만들어진 사용자의 인격체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탐색하는 거죠. 그냥 그럴듯하게 항상 글은 써놓잖아요. 쉽게 이해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문제 해결을 내리고 최종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한 후에는 나오죠. 앞에서 사용자를 이해해봤어요. 페르소나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솔루션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탐색해 보니까. 그럼 그걸 해결해 나가야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다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용할 팀의 창의력을 키운다. 팀 작업을 할 경우를 말하는 거죠. 거의 팀 작업이죠.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들을 너무 초반에 생각하면 이거 안 돼. 이거 표현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컷 이렇게 되거든요. 우선은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력이 동원돼서 해결될까 안 될까 우선 생각하지 말고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는 마음껏 펼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최종 목표가 모바일 앱을 디자인하는 것이더라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앱에 구애받지 않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앱이라는 제한대, 결국 우리가 만들 건 모바일 앱인데 앱이라는 거를 구애받지 않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런데 우리 이거 나중에 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일 수 있는데 자꾸 제한적으로 가다 놓잖아요. 그럼 뻔한 디자인 나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 사용하려는 매체에 맞게 용도를 이 말이 그거예요. 솔루션을 제시한 다음에 사용하는 매체에 맞게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은 숙제로 과제로 자꾸 동양화 보고 오라고 그러고 서양화 보고 오라고 그러고 뭐 현대미술 전시 보고 오라고 그러고 디자인 관람보다 나와 나의 전공과는 다른 분야를 탐색하게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내가 자꾸 어떤 디자인을 보면 그 영감이 그 안에서 맴돌거든요. 근데 좀 기술적인 거, 제한적인 거 벗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 세계에 벗어나서 조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예술 쪽? 아니면 뭐 또 더 다른 철학 쪽? 이런 쪽에서 시야를 갖고 바라보다 보면 말 그대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면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마크 제이콥스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마크 제이콥스라는 이 젊은 디자이너는 그 아주 고리타분한 루이비통의 그 디자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주로 중장년층이 좋아하던 약간 고전적인 디자인에서 젊고 영하고 아트하고 그 다음에 되게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팝아트적인 그런 제품 디자인을 가방을 의류를 선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디자인 접근 방식을 바라보면 뭐 샤넬 옷을 본다거나 에르메스 가방을 참고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술가들, 서양화가 작품들, 조소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라권이 전혀 다른 일본,
아직 한국어를 접목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 데서 영감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수집하는 게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전시장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 그림을 수집하면서 그 안에서 디자인 쪽 영감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확장된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은 환경적 제약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능한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프로세스예요. 네 번째는 프로토타이핑이에요. 프로토타이핑은 여기 뭐 되게 뭐 솔루션 그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기본 구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데 뭐냐면은 그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원형을 만들어 보는 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테스트를 여기 나오죠. 어, 환경적 제약을 식별하기 위한 가능한 솔루션을 테스트를 해봐야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많이 못했을 경우엔 다시 아이디어 단계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끝으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테스트 및 반복,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엄격한 테스트를 할 때다. 문제를 재정의하고 솔루션을 조정하고 최종 사용자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반복적인 프로세스. 계속 또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테스트 및 반복을 엄청나게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를 너무 많이 미워했고 저를 너무 많이 싫어라 했고 네, 유유 그렇습니다.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디자인 기획 얘기하면서 프로세스를 얘기 안 할 수 없기에 말씀드렸어요. 좀 멀리 달려왔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뭘 할 거냐 이제. 그래 좋은 기획을 하고 그래 좋은 기획을 하면서 디자인의 어떤 과정까지 간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많아요. CI, BI. 싫어.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번 학기 우리가 해야 할 점점점 시각과 제품의 전공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강의 계획서 를 입력할 때 학교에서 제시한 그 폼에는 제품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었거든요. 제품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그거랑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근데 분명히 시각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제품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각과 제품을 분류해서 하되 아웃풋되는 정도와 과제량과 수준은 거의 유사할 거예요. 시각 전공은 CI 디자인을 할 거고요. BI가 아니에요. CI. 지금 보시는 거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 다방이 최고상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 정도 분량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까지 필요하면 목업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한 학기니까 15주니까 천천히 차분히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높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제품은 BI를 만들어서 제품 디자인 어떤 제품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드 작업, 판넬 작업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디자인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자 전공하는 거에 맞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좀 제품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직접 제작은 못하지만 그래도 또 졸업반이다 보니까 4학년이다 보니까 포포레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보여드린 거 다 학생들 작품인데 이것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받은, 이건 한성대 학생들인가 그래요. 업앤다운 박스인데 그 병을 이렇게 이제 담는 이 박스를 위아래로 같이 담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디자인인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그래서 BI, CI 좀 디테일한 얘기도 들어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본격 아주 좀 제대로 된 걸 3, 4학년 때 다른 수업을 할 때 잠깐씩 브랜딩 패키지를 할 때 잠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깊이 있게 못해서 네, 이번에는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된 기획력을 가지고 CI와 제품. 오케이? 됐나요? 다음 주에도 제가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은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I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범주를 정해 드릴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에 해당되는 그 호텔, 뭐 병원 많잖아요. 너무 단순한 뭐 그냥 일반 회사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 이렇게나마,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도전하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